안녕하세요. 선장고입니다. 선비가 장터로 갔다 장사한다고. 보석 판다고. 싱가포르 엑스포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전시장은 창의공항과 가까워요. 전시의 첫날이라 레지스트레이션에서 출입 배지를 발급받아야 해요. 전시회의 공식 명칭은 주얼리 앤 잼월드 싱가포르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열립니다. 34개 국가 1000여 개 회사가 참가했다고 해요. 팬데믹 이후 전시회는 처음이라서 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등록을 마친 상태여서 별 어려움 없이 배지를 발급받고 입장할 때 코로나 백신 접종 QR코드를 확인받은 후 들어갔습니다. 고급 케이스를 주문받는 이태리 업체군요. 계절이 가을 겨울을 앞두고 있어서 패브릭 소재를 선보이고 있네요. 이 업체는 고급 가죽 케이스를 잘 만들고 해외 전시에 자주 나오는 회사예요. 중국의 VIP 고객들이 좋아하는 케이스입니다.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지만 고가이고 디자인당 최소 주문량이 부담스러워서 구경만. 주문 제작 기간은 2달 정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케이스는 거의 중국에서 제작, 우리나라와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데요. 저는 국내에서 소량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기계공학 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이죠. 보석은 합성과 천연을 구별하고 투명도와 내포물을 관찰해서 등급을 정하는데 정확한 보석 감별, 감정기구, 광학기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보석 처리 기술이 나날이 발전을 해서 정밀한 분석이 더욱 필요합니다. 전시회장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정밀한 도구들을 볼 수 있어요. 점점 작아지고 편리성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리비올이라는 이태리 체인 회사예요. 디스플레이가 유니크하군요. 큼직한 나뭇결과 금속성 체인이 다른 듯 잘 어울리네요. 스터링 실버 925는 92.5%의 은이 사용되는 합금 비율을 뜻합니다. 은의 장점을 잘 살린 최고의 합금 비율이죠. 1987년부터 실버 체인을 생산해온 회사인데요. 고객이 원하는 패셔너블한 체인을 생산한다는 것이 그들의 철학이라고 해요. 미국과 아시아에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어요. 체인은 독일, 이태리 회사들이 디자인도 좋고 잘 만들죠. 패셔너블한 체인이 보이네요. 셔퍼 저머니는 금은 체인을 생산하는데 전시장에 오면 독일관에서 항상 만날 수 있는 독일을 대표하는 체인 회사예요. 요즘 칼라 체인이 유행하고 있어요. 금, 은 체인과 스테인리스 체인에 칼라를 입힌 것도 보이네요. 가벼운 플라스틱 체인과는 전혀 다른 퀄리티입니다. 해변가에서 컬러 체인 목걸이나 팔찌를 착용하고 즐기는 젊음이 떠오릅니다. 역시 개인에게 소량 판매는 안 하고요. 주문만 가능합니다. 앤틱 주얼리 가게도 나왔네요. 까메오 주얼리, 블랙오팔도 있고 아르누보 주얼리가 인상적입니다. 앤틱 티아라와 브로치 장신구도 보이고요. 에나멜 기법의 주얼리도 보입니다. 100년 이상 된 앤틱 주얼리는 선호하는 매니아층이 많아요. 완제품 업체인데 제품 사이로 탄자나이트 주얼리가 보입니다. 블루 사파이어처럼 보이지만 약간의 보랏빛이 도는 탄자나이트. 내포물이 없고 투명도가 높으며 광채와 컬러가 매우 좋은 상급입니다. 저런 멋진 주얼리는 누가 주인이 될까요? 점심 먹으며 잠시 쉬려고 합니다. 전시 기간에는 카페에서 간단한 샌드위치와 음료를 마시며 한 끼 때우는 편이에요. 저희는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다니고 있어요. 태국관에는 사파이어 루비를 포함한 화려한 색상의 유색 보석이 저희 눈길을 끄는군요. 커런덤은 대부분 태국으로 보내지고 커팅됩니다. 방콕이 유색석의 유통 중심지가 되는 이유죠. 사파이어 목걸이용으로 컬러와 그라데이션으로 사이즈를 맞춰 놓았어요. 영국 왕실 주얼리에서 본 듯한 빅 주얼리가 상상됩니다. 아랍부어들은 큰 주얼리를 선호합니다. 루비, 중량 산지 등급을 표시해 놓았어요. 언히팅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위적인 처리를 하지 않은 천연이라는 거죠. 대부분 모잠비크 산이 많고
희소하지만 범화산도 있군요. 중국인이 빨간색 보석을 좋아해서 루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컬러가 좋고 투명하며 쉐입이 이쁘고 중량에 비해 커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준보석 업체가 있어요. 수정, 칼세도니가 많죠?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광물이니까. 중국에서 좀 저렴한 준보석 비드가 생산되는데 이번 전시에는 중국이 참가하지 않아서 담수진주, 비드, 준보석 제품은 볼 수 없어서 아쉬웠어요. 비드란 둥근 모양으로 커팅해서 줄에 끼워져 있는 것인데요. 패션 주얼리를 만드는 소재로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죠. 인도에서 커팅이 많이 됩니다. 마이크로 커팅, 다양한 칼라 다이아몬드 비드와 사파이어, 에메랄드, 투어멀린 비드도 보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저가 다이아몬드 주얼리가 유행하면서 다양한 쉐입과 크기의 블랙 다이아몬드가 있군요. 앤틱 스타일이나 패션 스타일의 소재로 쓰입니다. 독일 주얼리 협회관이 있네요.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홍보를 돕기 위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관에 원석업체가 있어요. 보석이 아름다우려면 과학적인 커팅이 필요하죠. 독일은 까메오에서 얘기했듯이 광학기술과 보석을 과학적으로 커팅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어말린들이에요. 정기석이라고 하죠. 색이 정말 다양하죠. 붉은색, 초록색 모두 가넷이에요. 종류가 많아서 가넷 그룹이라고 하죠. 그린색, 민트 컬러 짜브라이트 독특하네요. 사파이어와 혼동을 가장 많이 한다는 스톤, 레드, 블루 스피넬이 보입니다. 이게 경도가 4래. 그래, 원래 그래. 원래 그럼 이거- 단지는 안 돼. 목걸이를 해도 4는 너무하지 않아? 그거 어떻게 만들어? $80 per carat. 80불 캐럿당. This 전시회에 나와보면 스톤의 유행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광산의 채굴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문스톤 참 아름답네요. 청색 또는 백색의 구름이 떠도는 듯한 아둘라 레센스 효과가 중앙에 있고 칼라도 좋습니다. 이 정도 큰 것은 가치가 높습니다. 진주관, 남태평양 바다에서 주로 생산되는 남양진주, 타이티 흑진주, 노란색의 골든, 불규칙한 형태의 캐시 진주도 보이고요. 7, 8mm 이하의 아고야 진주 비드들이 있네요. 올해 작은 진주 비드 레이어드 패션이 유행하는데 작은 진주 가격이 너무 비싸졌어요. 일본 업체고요. 비닐에 담겨 있는 것은 한 개씩 고를 수 없고 벌크로 구입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진주가 산처럼 쌓여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광경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고대의 바다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모래 성분과 물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오팔은 무지개 색깔의 변체 효과가 가장 뛰어난 최고로 아름다운 보석이죠. 이것은 철광석 모하미에 오팔층이 붙어있는 볼더 오팔. 이 업체는 가격을 오픈했군요.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 투명한 크리스탈 오팔, 젤리, 워터 오팔. 좀 좋아 보이는 건 13,000, 14,000달러. 약 2천만원. 와우, 세네요. 최고의 가치는 블랙 오팔인데 진한 청록색 바탕 위로 선명하고 강렬한 여러 색이 불꽃처럼 보이는 것, 또 붉은색이 보이는 것은 더욱 가치가 높죠. 내추럴한 모양의 이 오팔은 36만 5천 달러, 약 5억이네요. 또 이쪽은 26만 2천 달러, 3억 8천 정도 되네요. 싱가포르는 전시업체가 판매한 것에 대해 세금이 7%이므로 이 전시장에서 구입하려면 7% 세금을 내고 사야 합니다.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일반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가 없어서 전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편입니다. 이번에 중국 업체가 참여를 못하다 보니 가격이 저렴한 제품이 없어요. 게다가 환율도 너무 높아 모든 스톤들이 비싸게 느껴졌어요. 또 규모가 너무 작아서 조금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전시 첫날, 오늘은 이 정도만 보고 내일 또 오죠. 우리는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야경을 보기 위해서 고고 다음에 또 만나요.